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에만 14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변 최대 아파트 단지인 신동아 아파트가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이촌동 한강맨션에서 신동아를 거쳐 한남 5구역으로 이어지는 한강변 아파트가 모두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 중이라 용산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검단 신도시에서 최근 신고가 계약이 속속 등장하며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때 과잉 공급 우려와 함께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곳이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실수요 매수자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요즘 너무 덥죠. 특히나 저희 방송이 시작하는 오후 1시 무렵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지금 30도 웃도는 곳들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체감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곳도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 어떻게 봐도 달가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무더위 극복해 봐야 되겠죠? 자, 더위는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쉬운 길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그냥 마냥 버티지 마시고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 02-2638-3974번 지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유료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한창 미친 듯이 올라갈 때, 또 누가 보더라도 떨어지고 있을 때 이때는 의사결정이 쉽죠. 누가 보더라도 올라가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과정에 반드시 그 사전에 어떤 때는 굉장히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아주 애매한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그 구간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충돌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시장이죠. 그때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올라간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는 시장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얘기 맞는지,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의 그거는 나중에 판가름 나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올라간다고 하면은 왜 올라가는지, 얼마만큼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왜 내려가는지, 얼마만큼 그것이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의사결정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중심되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인드가 딱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의사결정이 쉬워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를 뒷공무니만 쫓아갈 게 아니라 왜 이런 변화들이 나오게 되는지 좀 미리 내가 알아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 혹시 어려우시다면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저희랑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기 들고 전화해 주세요. 02-2638-3971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료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부동산 고민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님과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어서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 광명 프로지오 센트벨을 거주 중이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이면은 이제 입주 2년차가 돼가지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대출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자 부담이 있어서 집을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제가 또 다른 전세나 월세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거든요. 전화 아주 잘 주셨습니다. 지금 네네. 정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까 고민 너무 네네.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매도를 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지 바로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네. 아파트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네.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네. 하나 샀는데 네, 맞아요. 그 레버리지가 너무 네. 좀 과하다 하고 부담스럽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가 근본적인 걸 항상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손에 어떤 상처가 났어요.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기에는 옆에 뭐 연고 하나 붙이고 파스 하나 붙이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있는 반면에 이 팔이 아픈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목이 디스크가 오면 이 팔을 못 쓰거든요. 그럼 그건 근본적인 목 치료를 해야 되죠. 그쵸, 그쵸. 그죠? 팔이 아프다고 팔 치료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부동산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는 지금 따지고 보면 그 부동산에 구입하고 갖기 위해서 어떤 경제 면에서 돈을 빌려왔잖아요. 네. 그런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했는 우리 시청자분의 개인적인 어떤 심리 상태, 네. 개인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연결이 돼서 분석을 해야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보면은 첫째 누구나 자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도 보면은 레버리지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지렛대 효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지렛대 효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작은 돈을 가지고 지렛대라는 것이 옆에 이렇게 있어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힘을 줘도 여기 무거운 돌이 이렇게 들리는 이렇게 여기 이제 작은 대출을 이용해서 큰 거를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거죠. 네. 이런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레버리지 효과인데 이것이 가장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다시 얘기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첫째 긍정적일 때, 두 번째 부정적일 때. 네. 긍정적일 때는 뭐냐면은 이자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원금도 같이 네. 갚아 나가야 되는데 물론 갚은 만큼은 그게 이제 내 돈이 되겠지만 그쵸. 지금 당장 내가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면은
네. 다 갚고 나면 원금은 내가 갚았기 때문에 내 돈이지만 예. 그러나 갚는 동안에는 내가 그 갚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그러면은 맞아요. 긍정적일 때는 예. 내가 구입한 그 물건에 대한 수익이 예. 차익이 생기든 월세가 나오든 이 수익 예. 구조가 예. 이자 원금보다 크면 예.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런데 그 반대로 예. 그 반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플러스 예.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가치 하락까지 같이 돼서 아, 같이 힘들어져요. 그렇겠네요. 자, 물건 가격 하락에 이자는 이자대로 같이 부담해 원금 상환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중 삼중이 되겠죠. 예. 굉장히 어려워져. 결국은 이 레버리지도 이거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상승할 거야 예.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음, 그럴 때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은 유리해요. 또 사실 그렇게 네. 올라가야 되고. 네.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그냥 내 감정에 아니야 내 생각에는 올라갈 거야.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에 의존한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누가 보더라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4년, 15년 바닥을 찍고 2016년, 17년, 18년도는 막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럼 막 올라가는 그때는 막 진짜 불 붙었을 때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시점이 있다고요. 네네. 그런 시점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가면은 이거는 절대로 손에 나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겠네요. 그런 반면에 네. 과거에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예. 2008년도 떨어졌다가 2009년도에 다시 올랐다가 2010년도 정도 가면은 거의 다시 원상 회복에 가까이 가요. 그러다가 10년도 지나면서 11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 그래서 12, 13, 14 해서 3년 동안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2007년 고점 대비 8년, 9년, 10년 정도 한 3년 정도 이상은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별로 안 떨어져요. 이게 많이 떨어졌다가 엄마 아파트도 이번에도 보면은 21년도 고점 찍고 22년도에는 28%가 떨어졌어요. 아. 엄마 아파트가. 그런데 것이 다시 올라서 지금은 한 10% 내외 안쪽밖에 안 돼요. 그때의 모습과 흡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그런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이것이 레버리지 사람을 떠나서 레버리지를 언제 이용할 거냐? 예. 또 레버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예. 자, 그렇고 두 번째는 네. 이건 공통된 내용이고 개별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똑같이 레버리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보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 네. 이게 항상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위험을 많이 안아야 성공도 할 수 있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 이야기는 위험을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 얘기. 항상 반대적인 의미와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님은 지금 아파트가 예. 지금 대충 시세 얼마가 나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양도세가 비과세가 아직 된 시점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냥 시세. 아 시세 지금 팔린 게 얼마요? 7억대 한 7억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7억대 봅시다. 네. 7억대에 지금 레버리지 대출은 얼마를 갖고 있어요? 대충. 대충 네. 170? 예? 170이요. 예?
아, 매덕. 제가, 매덕? 대출이 얼마냐고요? 예. 저희가 풀대출 받아가지고, 네. 네, 이 많이 아파트를 보유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던 대출이 한 개든 두 개든 네. 그 대출이 얼마냐고요. 공개적으로 말해도 될까요? 그게 어렵나요? 공개적으로 지금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 지금 고객분에게 관심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대충 3억대 받아가지고. 3억대. 네, 자, 3억대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럼 대충 한 40%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네, 자, 그러면 물론 사람의 경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3억대는 제가 보는 눈에는 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7억도 지금 올라서 7억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구입했을 그쵸. 때보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구입했을 때는 그보다 더 레버리지 비율이 컸다는 건데 네, 이런 식의 어떤 비중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이 세상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내 자산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어제 우리 한국에도 지진이 있었죠. 네. 그거 생각했을까요? 못했겠죠. 아무도 못했겠죠. 네. 그런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다 여쭤보면은 항상 조심해라는 얘기만 해요. 그렇죠? 네. 왜 그런 공격적으로 뭘 해라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무식해서도 아니고 네. 성격이 그래서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60년, 70년 살아오다 보니 네. 모든 것이 앞으로만 쳐다보고 갔다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네. 나는 분명히 잘했는데 대외적인 변수가 나도 모르는 변수가 나타나서 나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IMF가 그랬고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그랬고 코로나가 그랬고 가장 큰 변수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70년대 3고 현상이 그랬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제가 보는 눈에는 이게 좀 과하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네. 자, 이 7억에서 네. 레버리지를 안고도 7억짜리가 8억, 9억, 10억 계속 앞으로 올라갈 거야.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사람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걸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가 기껏 해봐야 여기다 올라가봐야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 오히려 더 떨어질 확률이 높지. 지금은 반등 구간이라서 조금 이렇지 더 떨어질 수 있어. 이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거는 부담스럽기만 하죠. 그쵸. 고로 얘는 무조건 정리예요. 네, 네. 무조건 정리고 그 다음에 보통 내가 아파트 또 하나 살까요? 네. 말까요?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냥 뭐가 예정인 문제냐면 곳이 많아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이 아파트가 바닥이야. 이제 이거보다 더 떨어지기는 힘들어. 예. 그러면 사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직은 이거는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어. 네. 그렇다면 참으세요. 그러다가 선생님 또 아파트 가격 1억, 2억 더 올라가 보면 나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을 믿으세요. 본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뭐 그게 아니라 뭐 인문학 강의하듯이 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은요. 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학이 아니에요. 부동산은요. 그러니까 내 수학이면 누구나 다 계산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더 잘하잖아요. 네. 부동산 잘하는 사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부동산 왔더니요. 웃기는 얘기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 부자야. 네. 나보다 다 부자야. 그쵸. 어떻게 된 거예요? 똑똑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요. 네, 맞네요. 얼마나 더 합리적이냐. 네. 돈을 벌 때 1원 가지고 100원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1원 가지고 그냥 1.5원만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건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월을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힘이 생겨요. 내가. 음, 그 힘이 생겨갖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네, 근데 다른 사람 올라갈 때 나도 같이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싶어 갔다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면은 예, 예. 난 절대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벌었는 사람 100이면 100명을 붙잡고 얘기를 해보세요. 큰 돈을 벌었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 때 벌어요. 미분양이 돼서 경제가 완전히 박살 났었을 때 뭘 네, 산다든가 금융위 IMF 때 샀다든가 코로나 때 완전히 뭐 난리를 쳤는 어떤 사업을 투자에 성공했다든가 큰 위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면 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은 그때 움직이고 네. 지금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붙잡고 있지 사지를 않아요. 지금 아파트 사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안달하는 사람 보면은 전부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걸 안 사면 아파트 언제 사나 또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만 전부 아파트를 사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파트 이미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어요. 또는 두 채씩 가지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동네마다 올라간다고 해도 사는 사람보다는 물건이 더 많아요. 아, 그것도 그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그런 현상이에요. 아, 물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파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심고 네. 레버리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내 환경에서 자꾸 네. 앞으로 올라갈 걸 생각해서 레버리지를 책정하는 게 아니다. 내 환경에서 충분히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감내할 수 있을 수준 네. 그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다. 아, 그렇게 보면은 지금 가격 올라서 7억대인데 3억의 레버리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아울러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저는 더 떨어진다. 위험하다. 아, 고로 그러면, 이거는 정리를 해라. 새로 사는 네, 거는 알겠습니다. 참아라. 네. 무조건. 아, 남들이 네. 전부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지금 아우성 치는 얘기가 누가 보더라도 비싸죠? 네. 누가 보더라도 비싼데 왜 사냔 말이에요. 더 비싸질까 봐 사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더 비싸지면 그때는 누가 사요? 그러게요. 사줄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걸 안다면 사면 안 되죠. 본인이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죠?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아파트 거래표 그려놓고 올라가는 데는 그 설명이 아니고 근본적인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도와 큰 흐름만 이해하고 가슴에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됐죠? 네. 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돼요?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네. 그러니까 기대되는 그 차액 그게 얼마 정도 있을 때 집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 내 자본금이 얼마가 네. 되면 아파트를 네. 사냐고요? 네네네. 아,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는 없어요. 아, 상관이 없어요. 자본금이 적어도 레버리지를 네. 이용할 수는 있는데 네. 바로 그렇게 했었을 때는 남들이 다 무너질 때라고요. 아.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아. 아파트 가격이 밑으로 하락하기는 어렵고 또 내가 일으키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이 된다는 확신이 있고 아, 확실히. 그럴 때는 네. 레버리지를 이용해도 아. 돼요. 자본금이랑 상관없이요. 네, 그치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 절대로 자꾸 뭘 사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 저는 지금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은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네, 다른 맞아요. 분들에게는 수익형을 많이 권해요. 어쨌든 오늘 조금 상담이 길어지니까 예, 이 정도 하시고 예. 필요하면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또 보충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투자의 기준을 참 잘 세워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부담까지 견딜 수 있는가,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잘 설정해 두셔야 앞으로의 투자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분 재무 상황 고려해 봤을 때 이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시는 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 좀 잘 들으시고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지금 마포에 살고 있는데요. 네, 마포 프레지오. 네, 마포 프루지오. 아니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요. 네,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한 10년간 거주했는데 이제 저는 단독 아파트로 소형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것을 팔려고 보니까 한 10억 남았대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팔고 근처로 지금 이사를 갈까 대단지로. 그런데 이제 가격 차가 좀 심하죠. 여력은 되는데 이게 이제 수익성을 생각하면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굳이 거기 가서 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어디 용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옮겨서 투자를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 더 투자성이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야 예. 할지. 예, 아니면 지금 그냥 여기서 살면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기가 부동산의 하락 국면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될지. 나이도 제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좀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은데 솔직히 예, 이게 너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투자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네. 자, 예. 지금 그러면 일단 마포구 이쪽, 아현동 이쪽에 굉장히 오래 거주를 하셨는데 예, 뭐 예. 익숙한 곳이니까 계속 더 있는 게 나을지 아니다. 나 지금이라도 조금 더 투자성이 있는 곳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이게 궁금하다고. 아니면 이제 주거 환경이 좋은 근처로 주거 환경이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한 10억 더 이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잊으려면. 일단 여유자금 1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상황인데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걸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시청자분님의 질문은 이거 같아요. 노후에 예. 노후를 대비해서 아파트를 예. 어떻게 해야 될지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 노후 아파트 투자에 대한 궁금한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도 만족은 하는데 네, 만족하는데 왜 갈아요? 아니 만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주거 환경이 좀 안 좋아요. 그 주거 환경이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면 되는데 예. 그런데 그게 가장 궁금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가장 궁금하죠? 아니 근데 이제 너무 투자 가치가 없어 보이고 제가 사업만 해오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니, 그러니까요. 예. 노후라면서요. 예.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60대 중반입니다. 그럼 60대 중반이면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가 노후는 이제 사업을 하시든 안 하든 노후잖아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 의견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는 풍족한 거예요. 예. 일단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돼요. 예. 풍족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가 골프 좋아하면 골프를 치고 또 뭐 친구한테 언제든지 나와라 해서 내가 밥을 살 수 있고 뭐 예. 그런 정도는 돼야 풍족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밥만 먹고 사는 월세 뭐 한 달에 300만 원, 400 나오는 것 같고 풍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6, 700 이상은 돼야 좀 풍족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1번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이 이게 집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이면은 풍족한 것
만약에 이게 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한 달에 6, 700 정도 기준으로 풍족한 거 빼고 예. 나머지 재산을 만약에 내가 운용할 수 있다면 그게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그러면은 10억에서 15억 이상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왜? 그러면 내가 풍족한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예요. 집이 중요하냐, 풍족한 게 좋은 거냐. 무조건 풍족한 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사람마다 아니야, 나는 집이 가장 중요해. 풍족한 거 필요 없어. 집 안에서 나는 그래도 3, 400원 먹고 살아. 그러면은 집이 중요하겠죠.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풍족한 게 중요한 것이지 집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서로 따졌었을 때.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은 우리 시청자분님 10억에서 15억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야 내가 풍족하게 평생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억에서 15억의 기준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 투자 가치가 어디가 있을까? 자, 이렇게 한번 여쭤봐요. 지금 네. 마포에 오래 사셨을 거 아니에요. 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 시내 가격이 많이 안 올랐는 지역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중심가는 그렇죠. 예. 아파트는요. 그런 거예요. 20억짜리가 30억이 되면 50% 오른 거죠. 그렇죠. 10억짜리가 15억 돼도 50% 오른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비율이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나눠놓고 계산하면은 절대 강남만 많이 올랐고 강북은 안 올랐고 강서는 이게 아니에요. 올랐는 거는 투자 금액 대비를 계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시점. 시점은 뭐냐? 아까 첫 번째 분에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싸다고 하는 시점이 되기 전에는 예.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아파트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평생 살 거니까. 그런 분들은 뭐 투자 가치 따지지 않잖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든지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좀 더 조정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 용산에 가면은 더 좋아지고 마포는 더 나빠지고 강남은 더 좋아지고 어디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저는 이제 시청자분님이 개발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요. 네, 우리 시청자분님이 직접 여러 개 단지를 정하세요. 예. 여러 개 단지를 정해서 예. 여러 번 한번 가보세요. 예. 가보고 나서 아, 내가 여기 살기에 그래도 가장 여기가 좋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단지가 있어요.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 다만 저는 이제 제 생각인 거죠. 너무 부담스럽게는 가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한 노후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너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강남권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예. 예. 정말로 집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노후가 풍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전부 다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요. 아파트 하나에 목숨 거는 거죠. 저는 이제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는 제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의 차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제 의견은 어쨌든 집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아라. 그다음에는 내가 가볼 만한 곳을 지도를 뽑고 뭐 연구를 해서 여러 개 단지를 추출해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몇 번씩 가봐라. 시간 날 때. 그런 다음에 선택하면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어떤 단지를 했더니 올라가고 어떤 단지는 가격 안 올라가고 그런 거 없다. 거의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가격이 예.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고 내릴 때는 다 같이 내린다. 예.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돼요. 예. 네네. 그 정도 상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이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두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중심은 언제나 나한테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담 내용 잘 기억하셔서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청자분과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제가 집이 한나 있는 1주택자인데요. 네. 딸내미가 저희 집에 거주를 하는 상태에서 음, 딸이 집 하나를 취득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세대 분리를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딸내미가 이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라서 집에서 거주하다가 집을 사놓고 나중에 팔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예,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성수동 롯데캐슬하고 서울숲 한신더유 네. 거기하고 금호대우 네. 또 한 개는 전농동 크레스티하고요. 네. 답심리 레미안 이브를 봤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가장 투자 또는 거주 목적인데요. 투자도 하시고 거주도 하시고. 아니. 아. 그러니까 거주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투자로 해도 되고 혼자 아직 미혼이니까요. 네. 딸내미가. 그래서 너무 많이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제가 본 이곳 말고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는지.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고민이 굉장히 여러모로 많으시고 질문도 네. 지금 좀 복잡해요. 네, 같이 네. 살고 있는 딸이랑 세대 네. 분리를 지금 하는 게 네. 좋을지, 그래서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네. 부분들도 궁금하시고 이미 임장도 참 많이 다녀보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많고 많은 고민 대표님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선 네. 방송상에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세미나 시간을 좀 이용을 많이 하세요. 제 네네. 세미나 오셔서 여쭤보세요. 그럼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설명할 테니까. 네네. 우선 주택 구입 시 예. 자녀와 지금 같이 사는데 네. 결국에는 자녀한테 이 집이 가야 되는데 네. 자녀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면 같이 있으니까 이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나중에라도 자녀가 독립세대 구성해서 그 집에 가버리면 그건 자녀 집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2년 살면 돼요. 거주를 안 할 건데요. 지금은 네. 지금은 거주를 안 하고 네. 독립세대도 구성 안 하고 예. 같이 있으면 살다가. 그거는 비과세가 안 돼요. 그래요? 네. 일단은 네. 기본이 독립세대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지역에 따라서 거주를 해야 되는 지역과 거주를 하지 말아야 안 해도 되는 지역이 구분되고요. 제가 지금 본 곳은 거주를 안 해도 되는 곳 아닌가요? 아니, 독립세대가 1번이라고요. 네네네. 독립세대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그러니까 됐어요. 구입하기 전에 독립세대를 하라고요. 반드시요? 네. 세대 그 주로 변수가 해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변수가 우선 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두 개를 갖고 같이 살다가 예. 언젠가는 딸이 독립해 나가면은 네. 그럼 그때부터 얘가 하나가 되니 네. 독립세대가 되니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비과세 되는 게 아닙니까? 네. 틀린 말 아니고 맞아요. 네네. 근데 맞는데 네. 항상 우리 정책이라는 거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걸 지금 세법을 지금 상의해서는 안 돼요. 예. 세무는 매년 바뀔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요. 현재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예. 독립을 어느 나중에 해도 네네. 나중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비과세가 돼요. 네네. 네. 굳이 먼저 독립을 해야만이 비과세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몇 년 뒤에 집을 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세법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안 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 뭐 어떤 현상이든 거주 요건이 붙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 예, 예, 예. 그러면 독립 세대가 되기도 전에 거주 요건 붙어버리면 그때는 답이 없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아, 예. 그런 세법적인 문제들이 항상 변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다음에는 예. 롯데니 금원이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다 들고 나와도 결정 못 하세요.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이것이 따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따님의 생활 반경과 앞으로의 활동을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네. 그걸 사서 그냥 전세 줄 게 아니고 네. 따님이 들어가서 살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그럼 따님의 생활 변경 기타 등등을 다 본 다음에 네. 그 반경에서 아파트를 보고 네. 몇 개를 봤어. 네. 전부 다 그 반경 안에 들어. 예를 들어. 네, 네. 그리고 전부 다 30평대야. 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까? 쉬워요. 가장 비싼 거 사는 거예요. 아, 그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거? 네. 왜냐하면은 네, 네. 떨어질 때 다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가장 앞으로도 계속 선호될 거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곳은 딸내미가 직장이 명동이라서 예. 제가 이제 좀 가까운 그러니까 데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그 원칙대로 그냥 가면 돼요. 아, 가장 다만 이제 비싼-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저는 아직 아파트 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 지금은 왜 네. 그 좀 더 조정이 들어갈 수 예, 있다. 저는요.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세요. 몇 년치를. 예. 몇 년치를 아예 돌아가서 보세요. 처음부터. 예. 수년 전부터 제가 했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계속 얘기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얘기해 온 것과 실제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이제 연말 되면 더 떨어진다, 더 올라간다, 막 이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어요. 꼭지점 찍고 떨어지는데 하루아침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거 예.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 이 이야기를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 궁금하고 이런 거는 우리 세미나 시간에 와야 해결이 돼요. 아, 그래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만 할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장의 긴 흐름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된다 만다 하는 게 꼭 코끼리 전체에서 다리만 만져보고 아, 코끼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잘 캐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이 짧은 시간에 다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문제들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요게 좀 느껴지는데,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또 준비해 주고 계신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도 참 재밌던데, 세미나 주제의 요 세미나 안내와 더불어서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경제 이슈로 오늘 이 시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대표님 우선 세미나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누구나 다 사람들이 나이가 먹죠. 서서히 나이 50 중반, 60이 됐고 또 60이 지나서 은퇴를 하고 은퇴하신 분들의 환경이나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이 겪고 있는 생각, 어려움이 뭐냐? 집이 아니에요. 은퇴자들은 은퇴 후에 내가 어떤 좋은 집을 갈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은퇴자들은 거의 100이면 100명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풍족한 노후를 살 수 있을까요? 집 고민은 거의 안 합니다. 집 고민은 별로 안 해요. 그거는 풍족한 게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풍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자 노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친구에게 언제든지 전화해서 내가 밥 살게, 내가 술 한잔 살게, 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부자 부모도 많은 혜택을 자녀에게 주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별적으로 나는 어떤 선택할래? 난 진짜 부자 노인이 될 거냐? 난 진짜 부자 아빠 될 거냐? 내가 그런 의사결정과 관심을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 부자만이 잘 산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말 돈이냐 뭐 정신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뭘 남길까?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사실 내일, 모레,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1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좀 볼게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예상하죠. 미국을 봤더니 미국의 그 비농업 부분이에요.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27만 2천 명으로 다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어나니까 직장이 활성화 지금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럼 금리 인하는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6월 금리 인하가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빨라야 9월 달 돼야 금리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이 급해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내릴 수 없는 거죠. 조금만 내려요. 왜냐하면 환차익 때문에 돈이 유출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는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그다음에 중국은요.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과잉 생산 문제, 본질은 낮은 구매력이다. 이것이 MIT 아시아원 경영대 교수가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뽑아왔어요. 경제 개혁을 해서 경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부채를 일으켜서 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 중국이 생산성이 하락이 되고 중국 경제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에 갔는데 낮은 또 교육 수준이 또한 이 경제를 탈피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임금도 또 저렴하니까 구매력을 상실됐다. 그러니까 싼 물건은 많이 만들 수는 있고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만들어도 중국 내에서 내수 시장의 사람들이 그거를 사주질 않는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경영대 교수 얘기인 것 같고 저도 이 말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한국은 2040년대 가면은 지금부터 한 20년 후죠. 역성장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화는 되었고 또 생산성이 떨어졌고 저출산 중에서도 초저출산이고 그러다 보니 생산성 증가율이 거의 0%대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또 올라갈 것이에요. 그 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의도 용산 같은 핫한 지역은 지금 전세가율이 35에서 45%밖에 안 됩니다. 50%도 안 돼요. 그 이외의 지역이 50% 조금 넘어요. 적어도 전세가율이 70%에서 80%는 돼야 갭 투자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세미나죠. 바로 그러한 세미나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죠. 오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들, 다양한 주제 그리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오셔서 이 세미나 시간을 같이 즐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듣고 또 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방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뭐 그만한 게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 세미나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 전망에 대한 시각들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전략 잡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통화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 제가 좀 느꼈는데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대표님이 지금 세미나 양일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의 세미나 꼭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이쪽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고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